제도의 정비입니다. 앞서서 배웠던 게 신문왕이 포인트였다면 지금 통치체제에서는 이 지방제도를 제가 포인트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지방제도는요, 신라가 전국을 어떻게 나누었냐인데 제도를 구주, 오소경으로 나눈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지금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전국을 어떻게 나누었느냐. 자, 서울 특별시가 있고 뭐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광역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있고요. 충청남도, 충청북도, 뭐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등이 있지요. 그러니까 전국을 그렇게 나누었잖아요. 그게 지방제도입니다. 그러니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구주, 오소경으로 지방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구주입니다. 구주는 전국을 나눈 것인데 그 주 아래 군과 현을 두고 지방관을 파견해서 다스린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파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촌단위는 토착 세력인 촌주가 다스렸었습니다. 이게 구주고요. 전국을 9개로 나누었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요, 신라의 수도가 경주거든요. 그런데 전체 영역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좀 동남쪽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수도가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 이것을 보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작은 수도를 만드는 거죠. 몇 개를 만들었냐면 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소경이라고 하는데요, 수도인 금성, 경주를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국토의 동남쪽에 치우친 점을 보완한 거고, 또한 지방 세력을 회유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요, 삼국의 유민들, 고구려의 유민이나 백제 유민 같은 사람들을 이곳에 옮겨 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5개의 소경을 두어서 그 지방을 관할하게 하니 지방 세력을 억압할 수도 있는 것이죠.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의 지방제도는요, 구주, 오소경. 구주, 오소경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구주, 오소경 나오면 무조건 통일신라입니다. 무조건 통일신라. 아시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엔 군사제도입니다. 땅도 넓어졌으니 군사들도 좀 더 많아져야 되겠죠. 원래 중앙군들이 있는데 더 늘렸어요. 특히 신라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삼국 사람들, 그러니까 백제 유민들, 고구려 유민들도 이 부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말갈족도 포함이 돼요. 몇 개의 부대를 만들었냐면 9개의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부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금서당 등등등으로 불리거든요. 서당이라는 게 들어가요. 자, 서당. 근데 몇 개가 있었느냐? 9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서당이라고 합니다. 구서당. 중앙군입니다. 통일신라의 중앙군. 지방에는 각 주에 하나의 정을 설치해요. 그걸 십정이라고 하는데요. 각 주에, 1은 오타입니다. 각 주에 1정씩을 설치한 겁니다. 우리 지금 구주 오소경이죠. 그러면 구주에 하나씩을 두었으니 9개의 정이 있겠네요. 그런데 국경지대 부분에 좀 넓은 데가 있어요. 한주, 한산주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2개를 둔 겁니다. 한 군데만 2개를 두었으니 합치면 10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구서당 10정을 군사제도로 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번 댓글로 한번 쳐봐 주세요. 제일 먼저 올리는 사람에게 제가 한번 댓글 읽어 드릴게요. 살짝 딜레이가 있습니다. 통일신라의 지방제도는 뭐라고요? 지방을 어떻게 나누었다고요? 백별호 학생이 제일 먼저 올렸네요. 구주 오소경. 구주 오소경. 그렇죠? 그러면 신라의 중앙군과 지방군, 이 군사제도는 뭐라고요? 군사제도는 구서당 10정이라고 합니다. 정이라고 하는 걸 10개를 두어서 10정, 서당이라고 하는 걸 9개를 두어서 구서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주 오소경, 구서당 10정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토지제도입니다. 이 토지제도는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자,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오늘 했잖아요. 앞선 첫 번째 주제에서 강조했습니다. 누구죠?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누가 가장 먼저 올릴까요? 조선시대 서당이랑 구서당 좀 다른 겁니다. 가장 먼저 올린 학생은요. 박별호 학생, 조별후 학생, 신문왕입니다. 그렇죠.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제가 앞서서 강조했어요. 신문왕 때 있었던 것입니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오늘 포인트예요. 포인트. 이별율 학생, 이별훈 학생 잘 올려주고 있습니다. 신문왕이요. 신문왕. 자, 성도광 때는 백성들에게 정전이라는 토지를 지급해줬다고 합니다. 땅을 주었으니 농사를 지으라는 것이고 농사를 지으면 세금을 거둘 수 있겠지요. 그렇죠? 자, 신문왕 때는 노급을 폐지했었지요. 그런데 신라 말에는 다시 귀족의 힘이 세지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노급이 다시 부활되기도 합니다. 자, 신문왕 특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자료인데요. 신라의 지방행정구역입니다. 자, 문제에서 이 지도를 통째로 줄 겁니다. 그러면서 신라나 발해라는 명칭은 지울 거예요. 문제에서는요. 그렇게 지우고 나면 이게 어느 나라의 지방행정구역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물론 한주, 삭주, 명주 이렇게 다 세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도를 볼 때는요. 제가 좋은 팁 하나 드릴게요. 구석에 보면 지도를 읽기 위한 단서로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범례라 그래요. 이 범례 부분을 잘 봐주세요. 뭐라고 적혀 있죠? 오소경. 그러면 구주 오소경. 오소경이면 어느 나라? 그렇죠. 바로 신라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나온 시기 신라시대 내용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문제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냥 가와 같은 지방행정구역이 있던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신라의 지방행정구역 지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인데요. 신라의 촌락문서라는 겁니다. 민정문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도다이사의 효소인 정창원에 발견된 신라문서에 서원경에서 있었던 4개 마을의 기록이 남아있대요.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건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마을마다 남자와 여자의 연령대별 인구도 있고 얼만큼 변화했는지 있고요. 다음 호수, 즉 사람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재산 정도에 따라서 나눈 호수도 있고요. 말과 소의 숫자도 있고 논과 밭의 면적, 삼배밭,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숫자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이런 걸 왜 조사했을까요? 조사한 이유는? 그렇죠. 세금 거두려고요. 왜냐하면 땅이 얼만큼 있는지 알아야지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인구가 얼만큼 있는 줄 알아야지 노동력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은 조사한 이유들은 세금을 걷기 위한 제도였다는 것. 그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촌락문서의 핵심은 바로 국가에서 조세 수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그게 서술형으로 잘 등장합니다.